여러분 안녕하세요. 강남자의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가슴이 떨리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그럽니다. 이유가 일단 요거 오늘 또 저의 이 앞으로 남자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 오시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떨리네요. 필승! 오! 필승 1140개입니다. 저는 기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비 해병입니다. 해병대가 뭐 가고 싶어가지고 그냥 남자로 태어났으면 멋있게 갔다 오고 싶어서. 오종혁 씨도 유명한 해병대고 또 요즘 로이킴 몇 끼야 유명한 짤이죠. 아니 근데 연예인들이 이렇게 해병대를 많이 가는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네. 멋있는데 정동원 씨 저는 아직도 애 같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좀 갑작스러워요. 저 얘기가 나왔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동원 씨보다는 정동원 군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더 익숙할 만큼 네. 사실은 애띤 모습이 우리 눈에 선한데요. 정동원 군 말에 따르면 본인의 아버지, 할아버지 모두 힘든 군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릴 적부터 나도 힘들게 군생활하고 싶다라는 결심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정동원 씨 소속사에 따르면 정동원 씨가 해병대 교육훈련단에 입소해서 국방의 의미를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동원 씨가 오랜 시간 품어온 뜻에 따른 결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팬들이 이 군복무 기간 동안 잘 기다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동원 씨는요. 기초 군사훈련을 마친 뒤에 18개월간 복무할 예정이고요. 18개월 뒤에는 늠름한 남자의 모습으로 또 팬들 곁에 복귀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정동원 씨가 입대 전에 행보가 아주 알찼다고 하는데 팬들을 위한 선물도 아주 든든하게 준비해 놨다고요? 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일입니다. 이 미니 앨범까지 발매했는데요. 아하. 군 입대를 앞둔 공백기 동안 이 팬들을 위로하기 위한 작은 선물로 이런 미니 앨범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일산 킨텍스에서 팬들과 직접 만나는 이 팬 콘서트를 열었고요. 입대 전 마지막 팬들과의 만남인 만큼 저는 기억나는 게 이 콘서트 과정 중에 이 정동원 군이 너에게로 또다시라는 리메이크 곡을 굉장히 청아한 목소리로 불렀던 장면이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팬들과의 작별을 고하지만 이 18개월 뒤에는 늠름한 남성의 모습으로 곧 컴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해병대 출신 또 너는 몇 끼야 뭐 이런 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뭐 정동원 씨 제대할 때까지는 이번에 새로 준비한 그 앨범으로 팬들께서는 좀 아쉬움을 달래셔야 하실 것 같습니다. 태평양 건너 미국 LA에서 코리아 레전드 둘이 만났습니다. 바로 배우 이병헌 씨 그리고 LAFC의 두말할 필요가 없는 손흥민 선수가 저 보십시오. 그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 나누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 자 이번 경기는요. 전 세계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과 정말 신이라고 불리는 리오넬 메시와의 첫 매치업이었는데 손흥민 선수가 완승했어요. 사실 한 골도 못 넣었거든요. 메시는 팀도 이 손흥민 선수가 이겼고 근데 이병헌 씨와 손흥민 뭐 어떻게 해서 만난 거예요, 저기? 네, 한국 시간 기준 22일에 말씀 주신 대로 LAFC와 인터 마이애미의 개막전 경기가 있었는데요. 이 경기 구장이 이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이었습니다. 원래는 홈구장이 2만 명 정도의 팬들을 수용할 수 있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손흥민 씨와 메시가 치열하게 빅매치를 벌이다 보니 7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콜로세움에서 함께 했는데요. 이 개막전을 직관한 인물, 대한민국 명품 배우죠. 이병헌 씨도 함께 있었습니다. 경기 끝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팬들과 인사를 나누는 과정 중에 이병헌 씨와 반갑게 만나서 손을 맞잡기도 했고요. 귓속말도 하는 등의 이 친분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날 LAFC가 3대 0으로 완승했잖아요. 사실 이 두 사람 8년 전에도 빅매치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손흥민 씨가 소속된 토트넘이 졌는데 네. 8년 만에 드디어 이제 승리를 하는 그런 기쁜 현장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네. 뭐 손흥민 선수 요즘 개막전부터 또 날아다니기 시작하죠. 저기서도 이 골의 결정적인 어시스트는 또 손흥민 선수가 도왔습니다. 자, 정말 말 그대로 한국의 전설 두 사람이 만난 건데 심지어 이번 경기는요. 관중이요. 75,673명이었다고 합니다. 개막전 사상 2위의 관중 수였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병헌 씨의 응원까지 더해졌다면 현장 분위기 정말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부럽네요. 자, 그룹 DJ DOC의 멤버 김창렬 씨 관련 소식인데요.
김창렬 씨가 일본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고 입국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표적으로 이렇게 딱 잡아놓고 이제 한 거니까 황당하기도 하고 일본은 좀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니 잠깐만요. 일본 측이 입국을 불허했다. 네. 이유가 뭡니까? 네, 19일에 지금 네. 김창렬 씨를 포함해서 이 독도사랑 운동본부 관계자가 이 시네마연을 방문하려고 입국을 시도했습니다. 네. 그런데 김창렬 씨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라는 등의 이유로 입국을 거부했다는 거고요. 네. 심지어 김창렬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관계자 역시나 5시간 동안 인터뷰며 짐수색 등등을 이유로 해서 억류 조치를 했고요. 결국 어떠한 특별한 이유 없이 관계자에 대해서도 입국 거부 조치를 함으로써 사실상 해당 본부에서도 큰 재산상 손실까지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창렬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러 번 일본 다녀와도 한 번도 입국 거부 당한 적이 없는데 네. 왜 하필 이번 19일 시네마연 방문할 때는 나를 입국 거부했느냐?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로 표적 심사를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등의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자, 일본 시네마현은요, 다케시마 불법 편입 고시일이죠.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서 매년 기념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의 행사를 폐지해달라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입장이기도 하고요. 이 시마네현 같은 경우에는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유권이 미친다라고 하면서 고시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고시를 만든 날이 바로 2월 22일인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선 이 불법을 어떻게 보면 선언한 날을 다케시마의 날이라고 해서 해마다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기념을 해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일관하여 이거는 불법이고 대한민국의 영토에 독도가 분명히 포함된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일본 정부에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시마네현을 시네마현이라고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만 시마네현. 글쎄요. 이승철 씨도 사실은 네네. 독도 행사 관련해서 네. 노래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 이승철 씨 아직도 일본에 입국 못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채널의 예능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승철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일본 안 가도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네. 우리 연예인들에 대해서 저런 정치적인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도 글쎄요. 마뜩치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을 부른 그 네. 가수 그분도 아마 계속 지금 입국을 불허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거든요. 다카이치 정부가 상당히 한일 관계에 굉장히 이제 중립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관계를 맺어온 듯하면서 다케시마의 날을 맞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상당히 독도와 관련돼서 강경한 어떤 외무상의 어떤 발언 등으로 인해서 강경한 발언들을 잇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카이치 총리가 과연 이 상황을 계속 관리를 잘 해나갈까 아니면 원래 강경 우파이기 때문에 이걸 편승을 해서 어떤 지지율을 관리를 할까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